진료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민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확실하고 뜨거운 감촉, 그리고 기준이 내뱉은 낮은 신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죠.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춘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3세 치과의사 윤혜민은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46세 물류회사 대표 강기준의 눈빛에서 익히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드러나는 남성적 욕망이 혜민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사실 아주 평범한 치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무실을 나서던 강기준의 어금니가 또다시 욱신거렸습니다. 4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체격과 단정한 외모를 자랑하는 기준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시작된 치통만은 어쩔 수 없었죠. 문득 7년 전 이혼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일밖에 모르잖아요.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다고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시기였죠.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이 정말 참을 수가 없네. 기준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근처 치과를 검색했습니다. 이미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늦은 시간까지 진료하는 치과를 찾을 수 있었죠. 바로 윤혜민 치과의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예약을 문의하자 상냥한 목소리의 직원이 응답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마지막 환자로 진료 가능하세요. 원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네요. 기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치과로 향했습니다. 치과 문을 열고 들어선 기준을 맞은 것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화이트 톤의 공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혼자 지내온 7년 동안 이렇게 누군가의 세심한 손길이 닿은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접수대에서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잠시 대기하던 중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강기준 씨 맞으시죠? 저는 원장 윤혜민입니다. 43세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아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깔끔한 화이트 가운 차림의 혜민은 전문의로서의 품격과 동시에 여성스러운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기준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혜민은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혜민의 마음속에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까지 3년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만나는 매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을 대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미묘한 떨림이 가슴 한편에서 일어났죠. 진료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어느 부위가 아프신가요? 왼쪽 어금니 쪽이 며칠 전부터 아픈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네요. 혜민은 전문적인 태도로 기준의 입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용 조명을 조정하며 각도를 맞추던 중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했죠. 그 순간 혜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준의 정장 바지 너머로 드러나는 선명하고 도드라진 남성적 실루엣이었습니다. 순간 혜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죠. 마음을 다잡으며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설렘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충치가 꽤 깊이 진행됐네요. 신경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민이 침착하게 설명하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치료기구를 조작할 때마다 은은한 샴푸 향기와 여성스러운 향수 냄새가 기준의 코끝을 자극했죠. 진료대에 누워있던 기준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기분은 처음인데 7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에게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은 너무나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혜민의 손길이 기준의 입가에 스칠 때마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혜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의 깊고 고른 숨소리가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죠. 진정해, 혜민아, 넌 의사야.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도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성숙한 매력과 은은한 남성적 향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끌림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응급처치만 하고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를 해야겠어요. 내일 저녁 같은 시간에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진료대에서 일어나는 기준을 보며 혜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남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죠. 기준 역시 치과를 나서면서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치료 이상의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시작되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었죠. 밤하늘 아래 홀로 걸어가는 기준의 뒤편에서 혜민은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올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기준은 또다시 바쁜 하루 일정에 쫓겨 치과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치과로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늦어져서요. 혹시 조금만 늦게 가도 될까요? 전화 너머 혜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기준의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한편 혜민은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다른 환자들한테는 이런 적 없었는데. 하지만 어제부터 계속 떠오르는 기준의 모습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정중한 말투, 그리고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까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기준이 치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조용한 복도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진료실에서 나온 혜민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괜찮습니다. 마침 저도 할 일이 남아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혜민은 미소를 지으며 기준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죠. 직원들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진료대에 누운 기준을 바라보며 혜민은 어젯밤부터 계속 떠오르던 그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전문의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둘만 있다 보니 마음이 더욱 요동쳤죠. 어제 응급처치 후 어떠세요? 많이 아프지는 않았죠? 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혜민이 치료를 시작하며 기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혜민의 가슴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죠. 기준 역시 혜민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단순한 치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혜민의 손길이 기준의 입가에 스칠 때마다 기준의 심장박동이 빨라졌고 혜민 또한 자신도 모르게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했죠. 오늘 신경치료는 끝났어요. 이제 2번만 더 오시면 되겠어요.
치료를 마치고 혜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치료로 인해 다리에 힘이 빠진 혜민이 발을 헛디뎠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지던 혜민의 손이 본능적으로 뻗어나가며 기준의 하체 부분을 꽉 짚게 되었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민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확실하고 뜨거운 감촉, 그리고 기준이 내뱉은 낮은 신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죠.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춘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민은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기준의 눈빛에서 익히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드러나는 남성적 욕망이 혜민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혜민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지만 기준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기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진료실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혜민은 자신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준의 눈빛에서 익히는 것은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향한 간절함이었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혜민은 자신의 손을 떼어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순간, 그 모든 이성적 판단이 사라져 버렸죠. 혜민 씨, 기준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혜민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자신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혜민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기준의 숨소리는 조금씩 거칠어졌죠. 진료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와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들렸습니다. 혜민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할 때 기준의 다른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기준이 대답하며 혜민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 혜민은 눈을 감았고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은은한 칡과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혜민의 부드러운 샴푸, 향기, 그리고 기준의 남성적인 향수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혜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기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기준 역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을 털어놓듯 그녀를 꼭 껴안았죠. 조용한 진료실 안에서 두 사람은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기준은 다시 윤혜민 치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혜민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치과 문을 열고 들어서는 기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기준의 시선은 이미 진료실 쪽을 향하고 있었죠. 강기준 씨,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기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의 혜민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하지만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진 것을 기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 모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려 애썼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미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기준이 진료대에 누웠을 때 혜미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잠시 기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순간 진료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두 사람의 뇌리에 동시에 떠올랐거든요. 혜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기준 역시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혜민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치료기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손길이 기준의 입가에 닿을 때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경직되었죠. 오후 4시쯤 치과 입구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얼굴부터 심상치 않았죠. 벌겋게 충혈된 눈과 험악한 인상, 그리고 목소리부터 거칠었습니다. 야, 여기 원장 어디 있어?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은 하고 오셨나요? 예약?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발기철이야. 지난주에 여기서 치료받았는데 완전 엉망으로 해놨더라고. 당장 원장 불러. 발기철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혜민도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죠. 원장님, 잠시 나와보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혜민이 진료실에서 나오자 발기철은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원장이야? 야, 내 이 좀 봐. 지난주에 여기서 떼운 거 벌써 부러졌어.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야? 혜미는 발기철을 기억해냈습니다. 지난주에 온 환자였는데 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어서 레진으로 떼운 케이스였죠. 치료 후에도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조심스럽게 드시라고 여러 번 당부했던 환자였습니다. 박기철 씨, 진정하시고 일단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확인은 무슨? 내가 이를 봐 아몬드 먹다가 부러져 버렸어. 당신이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몬드라니요? 치료 후 가장 피해야 할 딱딱한 음식 중 하나였죠. 환자분, 분명히 치료 후에 딱딱한 음식은 드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아몬드 같은 건 절대. 그게 뭔 상관이야. 치료를 제대로 했으면 아몬드 먹는다고 부러지겠어? 이게 다 당신 실력이 딸리는 거지. 발기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욕설까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몇 명은 아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치과 입구문이 열리며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것이었죠. 하지만 대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기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혜민에게 향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자주 겪어본 듯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다시 해줘. 공짜로. 아니면 치료비 다 환불하고 위자료까지 내놔. 발기철이 점점 더 흥분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죠. 기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민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기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기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발기철이 기준을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죠. 뭐,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네가 치료받은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그 순간 기준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잖아요.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아몬드를 드셨다면서요? 기준이 침착하게 말하자 발기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발기철이 기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진정하세요. 이건 명백히 당신 잘못입니다. 뭐라고? 내 잘못이라고? 발기철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기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죠. 발기철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기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기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당신 혹시... 발기철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운송 발기철 사장 맞죠? 기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발기철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죠. 대표님? 발기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기준은 물류유통회사의 대표였고 발기철은 그 회사와 거래하는 작은 운송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준의 회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하청업체였죠. 맞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실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거래처에서도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주 하던 발기철이었는데 이런 곳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혔죠. 아니, 그게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발기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민을 향해 고함을 지르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기준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죠. 흥분했다고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도 발기철의 진상행동에 여러 번 경고를 했던 터였거든요. 그게 치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됐다고요? 원장님 설명 다 들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아몬드를 드셨다면서요? 기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발기철은 완전히 기가 꺾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그건 제가 깜빡하고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발기철 씨, 평소에도 우리 회사에서 말이 많았는데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하시네요. 이게 어른이 할 행동인가요? 기준의 말 한마디가 발기철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생계가 달린 거래처 대표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원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발기철은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민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혜민은 이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발기철이 갑자기 사과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박 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 거래건도 다시 검토해 봐야겠네요. 기준의 마지막 한마디에 발기철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발기철은 허둥지둥 치과를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갑작스럽게 조용해진 치과 안에서 혜미는 기준을 바라보며 새로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기준은 단순한 환자였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혜민의 마음속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기준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이 남자가 이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기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혜민은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혜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사로서 여러 환자를 상대해왔지만 오늘처럼 위협적인 상황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기준은 혜민의 상태를 살펴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전문적인 모습의 그녀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죠.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손이 떨리고 계신데, 이건 좀 놀랐나 봐요. 평소에도 가끔 이런 환자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네요. 혜민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그 마음을 기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앞으로는 저런 일 없을 거예요. 기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혜민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든든함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을. 발기철 씨요? 저희 회사 거래처 사장이에요. 평소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죄송해요. 기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기준 씨 잘못이 아닌데 왜 사과를 하세요? 혜민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기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직원들도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료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상시와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려 노력했죠. 그럼 치료를 계속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민의 컨디션이 걱정되긴 했지만 약속된 치료는 받아야 했거든요. 물론이죠.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혜민은 전문의로서의 모습을 되찾으며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두 사람.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준이 자신을 지켜준 일로 인해 혜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진료대에 누운 기준을 바라보며 혜민은 이 남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매력적인 환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혜민이 치료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욱 부드러웠죠. 기준에 대한 감사함과 새로운 감정이 섞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준 역시 혜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전과는 다른 특별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만큼 마음의 거리도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자, 이제 정말로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혜민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쉬움이 숨어 있었죠. 이제 기준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기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진료대에서 일어나며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아쉬웠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마침내 기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혜민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치료도 잘 받았고.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기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고마우면 저랑 밥 한 끼 먹어요. 어떠세요? 기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었거든요. 혜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혜민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혜민이 기준의 말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밥 먹어요. 그 순간 기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민 역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와 환자에서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죠. 주말 저녁, 혜미는 기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고층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기준과의 저녁 약속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막상 그의 집에 가게 되니 긴장이 되었거든요. 진정해, 혜민아. 그냥 밥 먹는 거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고 평상복 차림의 기준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혜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죠.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통일된 가구들과 은은한 간접 조명이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기역자형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혜미는 정돈된 공간을 둘러보며 기준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공간이 그의 성향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깔끔하고 좋은 집이네요.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 심플하게 꾸미게 되더라고요. 편하게 앉으세요. 기준이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혜미는 소파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평소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편안하고 안온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곧이어 기준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나왔고 혜민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이었습니다. 커피 맛이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직접 내리신 거예요? 네, 취미 삼아 배웠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준의 말에 혜미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의 무게를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해였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혜미는 병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기준은 회사 일로 바쁜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혜민 씨는 왜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어릴 때 치과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친절한 치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서워하는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혜민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아이들이나 치과를 무서워하는 분들께는 더욱 신경 써서.
커피잔을 손에 든 채로 혜민을 바라보던 기준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혜민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난 계속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혜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받으러 간 것뿐이었는데 혜민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자꾸 혜민 씨가 떠올랐거든요. 혜민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같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자꾸 기준 씨가 생각났어요.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기준 씨를 만나는 시간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의 고백이 조용한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기준이 소파에서 일어나 혜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혜민도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죠. 가까워진 거리만큼 서로의 마음도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혜민 씨, 기준이 조심스럽게 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민은 그 따뜻한 감촉에 자신의 손을 맡겼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날 밤처럼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죠. 혜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기준의 품에 안겼고 기준 역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는 서로만이 존재했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혜민이 기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준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민은 기준의 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밤이었죠.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기준의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습니다. 은은한 아침빛이 거실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며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의 정적이 흘렀죠. 소파에 앉아있던 혜민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따뜻한 현실로 다가온 아침이 모든 것이 진짜였음을 확인해주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는 기준이 아침 커피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내리는 커피의 진한 향기가 거실까지 퍼져와 혜민의 마음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아침을 누군가와 함께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잘 잤어요? 기준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컵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그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혜민의 목소리에는 편안함과 행복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병원 일로 바쁘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던 그녀에게 이런 아침은 정말 소중한 선물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죠. 창밖으로는 일요일 아침에 한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거리에는 가끔씩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혜민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자 기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기준의 말에 혜민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 담겨 있었거든요. 혜민은 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기준이 치과에 찾아왔을 때부터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발기철 사건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마음까지 모든 것이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 같았거든요. 기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치통으로 시작된 치과 방문이 이렇게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혜민을 통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민 씨, 기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서로 천천히 알아가 보는 거 어때요? 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혜민의 대답에 기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라는 핑계로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혜민이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 마시며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설렘과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죠.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깊어져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함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늦은 로맨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40이 넘어서도 가슴이 뛸 수 있고 누군가를 간절히 원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과 혜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